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모바일 오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캔과 팩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앱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캠 스캐너와 모바일 팩스입니다. 캠 스캐너는 문서를 촬영해서 스캔한 것처럼 변형시켜주는 앱이고요. 모바일 팩스는 촬영한 문서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또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는 앱입니다. 캠 스캐너와 모바일 팩스 실습하시면서 직접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홈화면 준비해 주십시오. 홈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세요. 플레이스토어 터치하셔서 캠 스캐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캠 스캐너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이크 터치하셔서 캠 스캐너 라고 음성을 인식하셔도 되겠습니다. 검색 결과 첫 번째 앱을 설치해 주시는데요. 설치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요, 열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캠 스캐너를 최초 접속하셨을 때에는 기능 안내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저를 따라서 오른쪽 편에서 왼쪽 편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기능 안내창을 넘겨보시면서 마지막 페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시는데요. 캠 스캐너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계속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시게 되세요. 이때 3일 동안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날부터는 매년 6만 원씩 결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료 버전의 경우에는 광고가 보이지 않으시고요.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문서, 서류 등을 스캔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료 버전 말고요. 무료 버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또는 문서 작성하시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계속 버튼 말고요. 왼쪽 상단 닫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닫기 버튼 찾으셨다면 터치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시작 버튼이 나오셨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책이나 또는 문서, 서류가 있으시다면 준비해 주세요. 캠 스캐너를 사용해서 사진을 찰칵 찍으실 거고 사진을 찍기만 하면 마치 스캔하신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문서가 준비되신 분들은 눌러 주십시오. 저도 바로 시작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처음 접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카메라 또는 미디어 사진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허용 터치하셔서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안내창은 왼쪽 상단 닫기 버튼을 터치하셔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문서 스캔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 아이콘 찾으주세요. 찾으신 분들은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 눌러주시고요. 허용 앱이 밑에서 세 가지 옵션으로 나타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스마트폰 기기가 최신형일수록 세 가지 옵션이 선택 가능하세요. 이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는 첫 번째 옵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허용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저처럼 허용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요. 곧바로 카메라가 연결됩니다. 이때 샘플 파일 테스트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넘어가기 버튼을 눌러서 샘플 촬영 없이 내 문서를 바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우리가 촬영하는 문서, 서류 양식에 따라서요. 옵션들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신분증 카드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작은 명함 같은 것들을 촬영하실 때 신분증 카드 양식을 쓰시면 되고요. 문제집은 우리가 수학 또는 국어 문제집처럼 보기가 많은 문제집일 경우는 문제집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서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는 대부분 A4 용지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A4 용지 전체가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길 수 있도록 카메라를 멀리 높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처럼 책 본문 내용이 전부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위치시키셨다면 하단부에 찰칵 카메라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자마자 방금 촬영하신 문서 모서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보시면 조절점이 여러 개 나타나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 전체를 인식시키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저처럼 촬영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두 번째 페이지까지 촬영된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여기 조절점을 사용하셔서 모서리 영역을 다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2번 페이지가 나오지 않도록 조절점을 잡고 안쪽 방향으로 드래그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A4 용지 사이즈에 꼭 맞춰서 이 모서리를 배치해 볼게요. 물론 처음 촬영하실 때 한 페이지를 평평한 곳에 잘 놓으시고 촬영을 하신 분들은 따로 모서리를 움직이실 필요 없겠죠. 저는 한 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균형감 없이 촬영이 되어서요. 모서리를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저처럼 다음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잠깐 1초 정도 스캔 되시는 모습이 보여지시면서 문서의 디자인이요. 스캔한 것처럼 바뀌셨을 거예요. 이때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매직 컬러의 선택이 되어 있으신데요. 원본을 터치하시게 되면 스캔한 효과를 제거합니다. 그냥 카메라로 촬영하셨을 때 사진이세요. 음영 제거 옵션을 눌러보세요. 음영 제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선과 그 다음 하얀색 종이 부분이 확실히 뚜렷하게 표시가 되죠.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될 때 음영 제거를 사용하셔서 효과를 주시면 스캐너로 통장을 스캔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직 컬러뿐만 아니라 밝게 하기, 그레이스, 오른쪽으로 옵션 단추를 이동시켜 볼게요. 흑백, 그리고 에코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효과는 음영 제거와 매직 컬러입니다. 매직 컬러는 본문의 선명도가 높아지고요. 음영 제거는 스캐너로 스캔한 듯한, 즉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을 어색함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옵션입니다. 되셨으면 오른쪽에 체크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자, 방금 스캔하신 문서가 01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책을 스캔한다 라고 하면요. 페이지가 한 장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옆으로 2번 페이지, 3번, 4번, 5번 페이지 끝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같은 폴더 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들을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유하실 때 한꺼번에 공유하실 수 있거든요. 같이 가볼게요. 먼저 카메라 버튼을 아래쪽
하단부에서 찾아주세요. 오른쪽 하단 카메라 터치하시고요. 다시 저처럼 카메라로 연결되셨다면 이번에는 1번 페이지 말고 바로 옆 2번 페이지를 촬영하겠습니다. 2번 페이지에다가 정확하게 카메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초록색 촬영 버튼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촬영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먼저 영역 선택이 나타나시죠. 이때 혹시 영역 선택이 벗겨지신 경우에는 저처럼 드래그 하셔가지고 제대로 본문 내용이 잘리지 않도록 영역을 재지정해 주시고요. 되신 분들은 다음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음영 제거로 그대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 체크 누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스캔해 주시게 된다면 폴더에 01, 02, 03, 04하고 페이지별로 스캔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스캔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으로는 스캔한 파일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캔하신 이 사진은요, 캠 스캐너 안에만 들어있지 갤러리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갤러리 안에 넣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팩스를 전송하시거나 또는 문서를 제출하실 때, 이메일을 쓰실 때 다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진을 갤러리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때 선택을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 장만 하실 때에는 그냥 한 번만 터치하셔도 되지만 여러 장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저처럼 뒤로 버튼 눌러서 한 장 선택이 아닌 모든 페이지가 다 보이는 화면으로 오세요. 그 다음 한 장의 사진을 롱 터치 해 주십시오. 롱 터치 하시게 되면 처음에 안내창은 바깥 공간 눌러서 취소하시고요. 여러 장의 사진을 짧게 터치하실 때마다 체크박스가 들어가면서 다중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갤러리의 저장 버튼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갤러리에 저장하기를 한 번 더 터치해서 눌러주세요.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 확인되신 분들은 이제 갤러리에서 이 문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관 같은 곳에 제출하셔야 할 때요. 캠 스캐너로 들어오지 마시고 갤러리로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캠 스캐너로 문서 스캔하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는 저장하신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시는 모바일 팩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캠 스캐너 기능은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종료해 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플레이스토어가 나오신 분들은요. 뒤로 버튼 누르셔서 캠 스캐너 대신에 모바일 팩스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팩스 입력해 주세요. 팩스 앱이 검색되셨을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주황 색깔 아이콘 있는 모바일 팩스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으신 분들은 설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때 모바일 팩스는 100% 무료 앱은 아닙니다. 우리가 팩스를 전송하실 때요. 문자 메시지 비용 정도는 청구가 되시는데 MMS 문자 메시지 비용이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실 수 있겠죠. 이때 뭐 100원에서 200원 정도 한 건당 비용이 청구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시면 열기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열기 눌러서 실행해 주세요. 저는 열기를 터치해서 모바일 팩스 실행하겠습니다.
처음 접속하셨을 때는 반드시 접근 권한 허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허용 또는 취소 버튼이 나오면 무조건 허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 다시 보지 않기를 터치, 허용 버튼을 3번 눌러주십시오. 이번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르실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 상단 회원가입 절차를 위해서 전체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셨던 적 있으신 분들은 기존 사용하신 팩스 번호를 입력하시되 없으시거나 또는 기존 번호를 잊어버리신 경우 신규 가입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사용하실 팩스 번호가 여러 개 나타나셨을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외우기 쉬운 번호를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하단 다음 버튼을 다시 터치하겠습니다. 이때 가입 완료 절차가 마지막 단계로 나타나시는데요. 연락처에 등록된 모바일 팩스 번호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처럼 한번 연락처에 등록하신 분들만 나타나시고요.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이 안내창이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아니요 터치하겠습니다. 혹시 완전 최초 접속 시에는 전화번호를 인증해달라라는 과정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선생님들의 실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자로 인증번호를 발송받으셔서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확인 버튼을 터치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입력 창과 보내셔야 되는 문서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이 2가지 창. 이곳 2가지 메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의 팩스 번호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셔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때 내 팩스 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운데 버튼을 터치해 보세요. 가운데 버튼을 터치하시면 내 모바일 팩스 번호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팩스 발송 버튼을 눌러서 실제 상대방에게 팩스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이 팩스 번호가 있으시겠죠? 그럼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010-1234-5678이라고 임의의 팩스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깥 공간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이제 문서 또는 사진을 찾으실 수 있는 첨부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단부 버튼을 터치하셔서요. 갤러리로 들어가 주세요. 갤러리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갤러리 안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전 캠 스캐너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최근 사진에 캠 스캐너 문서가 있습니다. 터치해서 하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때 문서의 일부분만 저처럼 캡처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왼쪽 모서리에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사용하셔서 문서 전체를 스캐너로 보내겠다. 영역을 확장해 주세요. 되신 분들은 왼쪽에 체크박스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보낼 문서 한 장이 선택되어 있으신 거고요. 서류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2번째, 3번째, 4번째 서류들도 선택해 주셔야겠죠. 이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클립 모양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갤러리 들어가셔서 여러 장의 사진을 원하시는 경우 롱 터치 해보세요. 꾹 눌러서 롱 터치 하시게 되면 다중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중 선택을 하셨을 때 열기 버튼 터치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 가지 문서가 한꺼번에 선택되어 있는 미리 보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되셨으면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발송은요. 하단에 팩스 발송이라는 단어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낸 문서가 많으실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기해 주시고요. 저처럼 5장 정도이실 경우에는 잠깐만 기다리셔도 팩스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MMS라는 단어 보셨을 텐데요. 멀티미디어 문자 메시지입니다. 멀티미디어 문자 메시지 비용만큼 비용이 청구되세요. 자, 그 다음 방금 보내신 내역은 발송 내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안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나의 스마트폰에 있는 발송 내역을 보여주면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팩스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신 내역에 들어가셔서 받아보시는 팩스 내역을 확인하시고요. 터치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모바일 팩스 전송하는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